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 2개월 정도 동안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의 주가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쌓아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덧 이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상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부진한 이유들과 함께 해당 부분이 어떤 타이밍에서 소화가 되게 되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명절 연휴 이후로 나타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 당장 이제 작년에 역대 최악의 그런 업황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한 15년 여 정도만에 이제 적자 전환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좋아져 봐야 기껏 해봐야 한 3개 분기 정도가 되었는데 다시 꺾여버린다? 그런 이제 불안감이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가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유나 고우나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서 특히나 범용 메모리의 최대 시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 지금 엄청난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HBM 매출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중국의 경제 부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아직은 좋아요. 아직은 좋은데 이 업황 둔화가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오고 꺾인다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되는 게 반도체 주가의 이제 좀 특수성이죠.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현재는 생성형 AI 기술의 공백기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최악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지난주 K 반도체 관련된 부정적 리포트를 내게 되었고요. 올해 연말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찍을 거고 11월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상반기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램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달 9월의 첫 거래일이죠. 첫 거래일 하루를 빼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엄청난 지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제 매도 규모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마무시하다.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이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 주요 이제 그 이유가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HBM 집중 투자 탓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HBM이다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된 거는 10년 전부터인데 굉장히 이제 호황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장 중요한 상품이 된 거는 2년, 3년 전이기 때문이겠죠. 당초에는 이 HBM이 너무 과스펙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투자를 하지 않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집중 투자가 진행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에 이제 이 HBM이 워낙 폭발적인 그런 매출 상승세와 함께 예상이 되는 시장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시장 전망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고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D램 이쪽으로 뭐 낸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허용되고 있는 수십조 원의 그런 투자 자금들이 HBM으로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글로벌 메모리 탑3의 레거시 반도체 투자가 3년째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HBM을 제외한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이번에 이 D램 메모리 쪽에 업황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뭐 스마트폰이 좋아졌다 아니면은 이제 뭐 팬데믹 당시 때 출근을 못 하니까 뭐 재택근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뭐 수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화상 그런 걸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의 그런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서버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커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가 좋은 게 전방 산업의 호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HBM은 전방 산업의 호황이 맞으나 AI 서버의 확대에 따른 전방 산업의 호황이 맞으나 이 레거시 HBM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도 최근에 1년 정도 동안 좋았는데 얘네들이 좋았던 거는 전방 산업의 호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레거시 투자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공급이 부족한 탓이었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모두 가동률을 감산하기 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어마무시하게 적자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참다가 공장을 닫고 감산으로 돌입을 해버렸죠. 그래서 아직도 이 가동률 100%가 달성이 안 된, 좀 어떻게 보면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런 메모리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레거시 범용 메모리의 최대 시장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내수 경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주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고 지금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가 30년 동안의 최저치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제 차이나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겠고 올해 9월까지도 이제 직접 투자가 30% 이상이 급감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 중국 경제가 활력이 이제 돌아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요한 또 반도체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쪽에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현재 지금 D램 호황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간 것이 아니다. 수요의 그런 곡선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그런 꼴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레거시 메모리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의 레거시 메모리도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잘 나오고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비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워낙 지금 현재 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확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고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꺾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생산을 확대를 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보조금을 이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만약에 업황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버티기로 돌입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라고 하던가 SK하이닉스 쪽에서 중국 너네가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갑자기
공급을 늘려? 죽고 싶어? 그러면서 치킨 게임으로 가버리게 되면서 얘네들이 그냥 수익성 다 갉아먹고 공급 확대로 나가게 돼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최악의 상태로서 다시 이제 작년처럼 적자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힘들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모리 기업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투자가 추세가 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D램 매출 중에 HBM 같은 경우는 10%대입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대고, 올해 이제 막판 내년까지 가게 되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매출이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레거시 업황의 악화 타격이 매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점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기술의 공백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강력한 지금 이 빅테크의 AI 서버 투자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시장은 불황기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부 이런 수혜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지금 상승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더 강력한 소비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는 독점 수혜가 아니라 강력한 소비 사이클에 따른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소비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과 PC를 뛰어넘는 반도체 전방 산업이 현재 시점에서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내년 초에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에다가 생성형 AI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이 생성형 AI 클라우드에다가 접목해서 자동차 주변에 있어서 주행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해석을 하고 그런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더 정확해지고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을 해야 되게 됩니다. 2027년 정도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차량으로 HBM이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레벨 4 이상에서는 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LPDDR 같은 경우는 이 레벨 4 이상에서는 커버가 될 수가 없는 대역폭,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LPDDR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이런 완전 자율주행 승인이 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겠고요. 이미 업계 선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구글 웨이모에다가 HBM을 자율주행 자동차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가 있겠죠. 심지어 이제 이 자동차에다가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생성형 AI를 적용을 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중국이건 유럽이건 미국이건 뭐 한국이건 굉장히 대규모로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소비가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는 중요한 전방 산업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게 로봇 쪽이겠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이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10배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해서 휴머노이드를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매번 AI 행사에 있어서 움직이는 컴퓨터를 만들 거다, 로봇용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겠고, 엔비디아 이제 CEO 같은 경우도 젠슨 왕 같은 경우도 로봇이 자동차보다 흔해질 것이다. 이런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로봇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반도체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반도체가 쓰이게 되면서 더 많은 그런 연구 개발이 되게 되면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됐던 역사상 최저점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2008년 당시 때 리먼 사태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2020년 당시 때
코로나 사태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뭐 엄청난 현재 상황에서 업황이 조금 꺾이는 거를 넘어서는 뭔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외부 악재에 따라 가지고 급격한 폭락을 보였을 때 조차 그때 당시 때 나타났었던 밸류에이션 최저점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 구간에 근접을 하게 되면서 아직 최저점까지는 오지는 않았겠지만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관들은 이제 대규모 매수에 나서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하루도 안 빼놓고 매도만 진행을 하다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드문드문 전체적인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7월 이후로 30% 이상을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많이 빠진 거냐라고 하면은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도 30% 정도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다. 현재 상황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6%, 7% 정도는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최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재 순간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가 온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기인 그런 상황이에요. 뭐 삼성전자를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이 열심히 잘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이라고 하던가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가 좀 괜찮아져야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수익률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약진이 꼭 이제 이 대세 상승장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증시 전체적인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최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좀 내용들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이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이미 상한가 급등한 종목들 덜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투자 트렌드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이제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유튜브 이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하시고 이제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가입하실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누르고요. 그럼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PDF 파일 형식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받아가시는 분들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똑같이 구글 플레이 하다가 PDF 뷰어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설치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보이실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는 당일 급등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던 이런 대봉 LS 같은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추가 급등까지 4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 추천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자료 좀 올려드리게 되는데,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올려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단타 가능성 높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에게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이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타 증권투데이 매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